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앞선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새해 기운이 가득한 2026년 1월,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편을 통해 우리가 왜 원자력에 주목해야 하는지 기초 체력을 길렀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기초 위에 거대한 성을 쌓는 실전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왜 2편으로 확장해서 들고 왔는지, 그 세 가지 시원하고 강력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 패권은 이제 알고리즘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선점 싸움으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작년 12월 머스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잡은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SMR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단 1초의 전력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빅테크들의 절박한 선언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는 만드는 기술을 넘어 설계하는 권력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설계도대로 물건만 만들어주던 파운드리를 넘어 이제는 우리만의 독자 모델인 ISMR로 전 세계 에너지 표준을 주도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라늄 연료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풀 밸류체인에서 대한민국이 핵심 고리로 부상하며 천문학적인 부의 낙수 효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공장 하나가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먹거리가 반도체에서 에너지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 기회의 파도에 다시 한번 올라타야 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는 인공지능의 저주와 전력 블랙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전력 갈증 기억하시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기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 전력의 질과 공급의 속도가 기업의 시가총액을 결정짓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가 7일 24시간 내내 풀가동되려면 전압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전기가 필요한데,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바로 작년 2025년 12월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xAI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입니다. 아니, SMR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가스터빈이냐고요? 이게 바로 머스크의 천재적인 시간 벌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SMR은 아무리 빨리 지어도 2029년이나 2030년은 되어야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인공지능은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는 일단 화석 연료를 쓰더라도 가장 효율이 높고 건설이 빠른 가스터빈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이번 가스터빈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조 속도와 정밀함을 직접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SMR 공급망의 우선순위를 이미 우리 기업들에게 배정해 두었거든요. 이건 일종의 입도선매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머스크는 이미 대한민국의 제조 라인을 통째로 예약하며 인공지능 전쟁의 승기를 굳히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을 3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웬만한 소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수준으로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발전소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저주는 인류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가장 빨리 만들어내라는 숙제를 던졌고, 그 숙제를 가장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SMR이 낙점된 것입니다. 이제는 기술적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누가 먼저 이 전력 블랙홀에 에너지를 채워 넣느냐에 따라 디지털 패권의 주인이 바뀔 것이고, 그 에너지의 심장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죠. 자, 인공지능의 저주가 불러온 이 긴박한 속도전이 느껴지시나요? 머스크가 가스터빈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지금, 그 이면에서는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 에너지 표준을 장악하기 위한 더 잔혹한 설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어떤 설계도로 이 시장을 먹으려 하는지, 그 2단계의 설계 전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설계 전쟁의 서막,
도대체 이 거대한 에너지 시장의 지적재산권 IP는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질 것인지 그 냉혹한 수싸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1편에서 대한민국의 제조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남의 설계도대로 물건만 만들어주면 결국 큰 돈은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애플의 아이폰을 대만의 TSMC가 기가 막히게 만들지만 정작 한 대 팔 때마다 수십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건 설계도를 가진 애플인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말이죠.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 SMR 시장에서 바로 이 설계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쟁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건 역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5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USR60이라는 차세대 설계안을 공식 승인받았어요. 여러분, 미국 NRC의 승인을 받았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통하는 글로벌 표준 면허를 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미국의 하청 기지로 남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ISMR이 바로 그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정부는 바로 올해 2026년에 이 ISMR의 표준 설계인가를 신청하고 2028년까지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왜 굳이 우리만의 독자적인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설계가 아이폰의 웨스OS라면 대한민국의 ISMR은 그보다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안드로이드 같은 표준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독자 설계를 가지게 되면 원전을 하나 수출할 때마다 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우리 설계도를 깔고 우리가 그 로열티를 걷어들이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미국과 한국이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묘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일론 머스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가스터빈 계약을 맺은 거 기억하시죠? 머스크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뉴스케일의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실제로 구현해서 데이터 센터 옆에 갖다 놓으려면 결국 한국의 제조 기술이 필수라는 걸요. 결국 지금의 설계 전쟁은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누가 더 싸게 표준을 정립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표준 설계라는 칼을 휘두르고 한국은 세계 유일의 제조 파운드리라는 방패를 든 채 동시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칼인 ISMR을 갈고 닦고 있는 셈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설계 독립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 외스 공급 국가가 될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건 수백조 원이 아니라 수천조 원의 가치입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가 우리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고 우리 부품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에너지 조세권을 갖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이 손을 잡고 설계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저 멀리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추격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중국입니다. 이들은 설계도고 뭐고 일단 짓고 보는 속도전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거든요. 과연 중국의 이 붉은 원전 공세가 우리의 설계 독립 꿈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자, 그럼 3단계로 넘어가서 중국의 붉은 역습과 링롱 1호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3단계로 넘어가서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국의 붉은 역습과 링롱 1호의 실체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기술력이 뛰어난 적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앞서서 시장에 물건을 깔아버리는 속도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SMR의 설계 표준을 두고 미국과 논쟁하고 한국의 제조 공법을 고민하는 사이 저 멀리 하이난 섬에서는 이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상업용 소형 모듈 원자로인 링롱 1호가 2026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마지막 가동 버튼을 누르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에요. 서구권 국가들이 서류 뭉치에 파묻혀 인허가를 논할 때 중국은 이미 실제 원자로에 연료를 채우고 전기를 뽑아낼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이 이렇게 미친 듯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가 곧 기업이고 기업이 곧 국가이기 때문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는 데만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은 국가가 결정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난 링롱 1호인 거예요. 이 녀석은 열출력 310메가와트급으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이걸 단순히 자기들끼리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지금 에너지 1대1로라는 거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성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는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가격도 서구권의 절반이다 라는 논리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가 없어서 경제 발전이 멈춘 개발도상국 대통령 입장에서 10년 뒤에 올 미국의 SMR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배에 실어 보내준다는 중국의 링롱 1호를 선택할까요?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정말 강력하고 무서운 저가 공세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SMR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데이터가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곧 권력인데 발전소의 운영 데이터와 전력 소비 패턴을 중국이 장악한다면 그건 제2의 디지털 식민지가 탄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설계 기술은 앞서 있지만 실제로 공장을 돌려 물건을 뽑아내는 속도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속도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의 한 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창원의 공장들의 답이 있습니다. 중국이 속도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속도의 신뢰와 정밀함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서 대응해야 하거든요. 머스크가 작년 12월에 굳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산은 믿을 수 없고 미국산은 너무 느리니까 결국 그 절충안이자 최강의 대안인 한국의 제조 능력을 빌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계산인 거죠. 자, 중국의 붉은 역습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서운지 이제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이들은 이미 2016년 현재 상업 운전이라는 실적을 쌓으며 전 세계 시장을 먹어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나라 설계도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도 방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파운드리를 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설계로 중국의 링롱 1호를 압도할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죠.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거대한 설계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 할까요? 자, 이제 4단계로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야심작 ISMR의 독점적 지위와 설계 독립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단계로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야심작 ISMR의 독자 생존 전략과 설계 독립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내 기술인데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능력을 갖추고도 핵심 설계 원천 기술 일부가 미국의 손에 쥐어 있어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그 지긋지긋한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버릴 위대한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이 그 주인공이죠. 놀랍게도 바로 이번 달인 2026년 1월 ISMR 기술개발사업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 설계인가를 공식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고요? 표준 설계인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설계도는 완벽하게 안전하니 앞으로 이대로만 지으면 된다는 국가의 보증수표를 받는 과정입니다. 2028년까지 이 인가를 따내고 2035년에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실전 궤도에 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ISMR의 핵심 무기는 바로 100% 독자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ISMR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우리만의 기술로 꽉 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전 세계의 원전을 팔 때마다 그 천문학적인 설계 로열티를 우리가 직접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옆에 한국산 에너지 웨스가 깔리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죠. 기술적으로도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를 압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뉴스케일이 모듈 하나당 77,
메가와트 정도의 전기를 낸다면 우리 ISMR은 170메가와트급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네, 기만 묶어서 돌려도 기존의 600메가와트급 노후 석탄 발전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죠. 여기에 펌프 없이 자연의 대류 현상만으로 원자로를 식히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고 확률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빅테크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하며 한국을 찾은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뉴스케일의 설계가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로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과 대량 생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ISMR이 훨씬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였기 때문이죠. 머스크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설계도는 미국 것일지 몰라도 미래의 에너지 표준을 주도할 진짜 실력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발전기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플랫폼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폰의 외스를 애플이 지배하듯 인공지능 시대를 돌리는 에너지의 외스를 대한민국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쥔 이 설계의 열쇠가 2030년 전후로 전 세계 부의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자, 그럼 5단계로 넘어가서 17개월 걸리던 제작 기간을 단 3개월로 줄여버린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조 원가 30% 절감의 마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단계로 넘어가서 17개월 걸리던 제작 기간을 단 3개월로 줄여버린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조 원가 30% 절감의 마법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압도적인 생산성입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그걸 만드는데 10년이 걸리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사업적으로는 실패한 모델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6년 현재 전 세계 원전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혁신을 창원 공장에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대형 원전은 일종의 거대한 수공 예품이었어요. 숙련된 장인들이 달라붙어서 수년간 쇳덩이를 깎고 용접하며 공을 들여야 하나가 겨우 완성됐죠. 하지만 SMR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모듈화입니다. 공장에서 마치 자동차를 찍어내듯 원자로를 대량 생산해야 한다는 뜻인데 말은 쉽지만 이게 원자력이라는 극강의 안전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두산이 여기서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아세요? 바로 스마트 파운드리 시스템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창원 공장에 가보면 사람이 용접봉을 들고 있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인공지능이 탑재된 초정밀 로봇들이 1mm의 오차도 없이 원자로 용기를 용접하고 있죠. 이 로봇 용접 기술 하나로 제작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검사하고 다시 용접하느라 17개월이나 걸렸던 핵심 공정이 이제는 단 3개월 만에 완제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줄어든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작 기간이 줄어든다는 건 곧 제조 원가 30% 절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이어지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가 단언컨대 제조업에서 원가를 30%나 깎는다는 건 경쟁자들을 아예 시장에서 퇴출해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에 굳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머스크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남들보다 1년 일찍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것이 수조 원의 이익을 결정짓거든요. 여기에 두산만이 가진 세계 유일의 주단조 일관 생산 체계가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보통 원자로를 만들려면 쇳물을 붓는 공장 따로, 그걸 두드리는 공장 따로 있어서 물류비와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되거든요. 하지만 두산은 창원 공장 한 곳에서 쇳물을 녹여 17,000, 통급 프레스로 두드리고 가공해서 완제품 조립까지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SMR을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미국 기업은 5년 뒤에 드릴게요 라고 하고 한국의 두산은 내년이면 배에 실어 보내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2026년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계의 TSMC, TSMC라고 불리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설계권은 미국이 가졌을지 몰라도 전 세계 SMR의 실제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력은 대한민국 창원의 용광로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싸고 빠르게 잘 만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리 기계가 훌륭해도 그 기계를 돌릴 기름, 즉 우라늄 연료가 없으면 SMR은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 시장이 지금 러시아의 독점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은 이 연료 부족이라는 마지막 함정을 어떻게 피해가려 할까요? 자, 이제 6단계로 넘어가서 러시아를 배제한 새로운 에너지 실크로드, 한루, HA르, 공급망 전쟁과 한미 원자력 혈맹의 지정학적 승부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6단계로 넘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왜 당장 가스터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SMR의 핵심인 한루, HA르, 연료 전쟁으로 이어지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가스터빈 이야기를 했더니 머스크가 산 건 SMR이 아니라 가스터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머스크의 xAI는 작년 12월에 두산에너빌리티의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5대를 먼저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하는 지점은 이 가스터빈이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SMR로 가기 위한 가장 치명적인 징검다리라는 사실이에요. 머스크는 누구보다 속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당장 돌려야 하는데 SMR은 아직 인허가와 연료 공급망 문제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일단 화석 연료를 쓰더라도 가장 효율이 높고 건설이 빠른 가스터빈으로 시간 벌기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의 두산이었을까요? 글로벌 경쟁사들이 배송 기간을 5년에서 7년이나 부를 때 두산은 우리는 1년이면 배에 실어 보내줍니다 라고 답했거든요. 이 한국의 제조 속도에 반한 머스크가 가스터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동시에 두산이 준비 중인 SMR 공급망의 우선 협상권까지 사실상 한국에 넘겨준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끝판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루 AA루라고 불리는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연료 문제입니다. SMR, 특히 테라파워나 X에너지가 만드는 차세대 원전들은 기존 원전보다 훨씬 농축도가 높은 이 한루라는 연료가 있어야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연료를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무기화를 목격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러시아산 연료에 자신들의 인공지능 생명줄을 맡길 리가 없죠. 그래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혈맹이 2026년 현재 새로운 에너지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작년 11월 미국은 대한민국의 오랜 수권이었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에 대해 파격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동안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의 손발을 묶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망의 핵심 고리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원자로라는 엔진을 만드는 공장을 넘어 그 엔진에 들어갈 고성능 연료인 한루를 가공하고 공급하는 에너지 풀 패키지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머스크가 가스터빈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지금 그 이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러시아를 배제한 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할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현재 미국 에너지부는 이미 2026년 중반까지 약 20톤의 한루 연료 비축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연료가 들어갈 첫 번째 원자로의 제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가스터빈 선택은 결국 한국이라는 에너지 파운드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시작이었고 그 신뢰는 이제 연료 패권이라는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료 문제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 SMR 시장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판 위에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가치는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7단계로 넘어가서 단순히 수주액을 넘어 40년간 이어질 SMR의 경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혜의 주인공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7단계. 이 거대한 에너지 패권의 가치를 실제 돈으로 환산해보고 우리 주머니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 경제적 가치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 뒤에 숨겨진 숫자를 봐야 진짜 돈이 보인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6단계에서 한미 원자력 혈맹과 공급망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수천 조원 규모의 거대한 머니게임 그 자체거든요. 우선 전체 시장의 파이부터 계산해 볼까요?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최소 600조 원에서 많게는 8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설치 비용이 아닙니다. 원자력 비즈니스의 진짜 꽃은 발전소를 짓고 난 뒤 향후 40년에서 60년 동안 이어지는 운영 및 유지보수 O&M 시장에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옆에 한국산 SMR이 수백 기 깔린다고 칩시다. 발전소 하나당 매년 들어가는 부품 교체, 안전 점검, 그리고 전용 연료 공급 수익을 다 합치면 이건 발전소 건설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연금형 수익이 됩니다. 마치 정수기를 한 대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달 관리비를 받는 구독 모델과 똑같은 구조죠. 2026년 1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꿈꾸는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56조 원 수준인 몸값이 저평가되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의 구독 권력을 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된 일론 머스크의 xAI와 두산의 가스터빈 계약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가스터빈 5대의 가격은 수천억 원 수준일지 모르지만 머스크가 두산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 가동률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그 전력의 핵심 설비를 두산에 맡겼다는 건 향후 SMR 도입 시에도 두산의 공정 혁신과 단가 경쟁력을 가장 먼저 이용하겠다는 확약이나 다름없거든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더해집니다. 예전에는 에너지 주식이라고 하면 굴뚝 산업 취급을 받으며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배도 안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을 돌리는 필수 부품, 즉 에너지 반도체로 인식되면서 주가 배수가 빅테크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026년에 이 시점을 놓친다면 10년 전 엔비디아를 놓친 것보다 더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너지는 인공지능보다 더 근원적인 인프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 낙수 효과는 창원과 울산의 중소 협력사들에게까지 미세혈관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원자로 하나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특수 부품들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고 이들의 영업이익률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니 소비가 살아나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내 총생산 GDP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7단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의 독점 공급자, 지위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머스크의 가스터빈부터 빌 게이츠의 SMR까지 모든 길은 결국 한국의 제조 파운드리로 통하게 되어 있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수백조 원의 숫자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봐야 합니다. 2030년 전 세계 에너지가 완전히 재편되는 그날,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8단계로 넘어가서 2030 에너지 로드맵과 우리의 최종 생존 전략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단계는 2030 에너지 로드맵과 우리의 최종 생존 전략을 정리하면서 미래의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편에서 시작해 2편의 이 깊은 심연까지 저와 함께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가 오늘 이 방대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머릿속에 흩어진 수천 조 원의 정보들을 단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신인류가 탄생하며 전 세계는 유례없는 전력 블랙홀에 빠졌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는 작년 2025년 12월에 한국의 가스터빈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둔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남의 설계도를 빌려 쓰는 하청 국가를 넘어 ISMR이라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를 갈고 닦아 전 세계 에너지 표준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현재를 기점으로 앞으로 펼쳐질 5년간의 로드맵을 그려보면 더욱 가슴이 뜁니다. 2027년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 첫 번째 SMR들이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고, 2028년에는 대한민국의 ISMR이 공식적인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에너지 실크로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원자로와 터빈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에너지를 단순히 공공재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화폐이자 권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스크가 왜 가스터빈으로 시작해 원자력으로 끝을 맺으려 하는지, 왜 빅테크들이 수백조 원을 들여 원전 옆에 집을 짓는지, 그 이면의 절박함을 읽어낸다면 여러분의 투자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마지막 열쇠는 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의 TSMC를 넘어 독자적인 플랫폼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부의 낙수 효과가 우리 모두의 지갑과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1편에서 2편까지 이어온 이 방대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인 수익과 기회로 치환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과 SMR이 결합해 만드는 이 거대한 신세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통찰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날개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저는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더 깊고 날카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